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 아, 교회에 갔다가 와서 특별 방송을 좀 하나 하려고 오늘 녹화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제 얼굴이 좀 달라졌죠. 제가 좀 머리가 검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좀 검정 스타일로 하얀 머리에서 검정 머리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습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검정으로 바뀌니까 상당히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더 훨씬 젊어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머리를 검정으로 물을 들였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욕심에서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헤나라고 하는 그런 천연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헤나라고 하는 그 식물로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너무 짙게 검정으로 너무 나와서 저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오늘 유튜브를 제가 이제 교회에 갔다가 와서 제가 갑자기 지금 찍게 된 것은 오늘 지금 점심 후에 아마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들하고 양산 평산마을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특집 방송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머리가 아주 그냥 상당히 좀 의식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흰머리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봤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일부 당원들은 반발, 또 갈라치기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스피커들, 또 그런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대동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기가 가장 시기적절하다 라고 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수사, 그러니까 압수를 하겠다, 또 실질 구속 실질검사, 그러니까 구속 영장 실질검사를 해서 구속을 하겠다, 또 내지는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연일 지금 계속 뜨거운 한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그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제2기 그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발들은 과거의 그 정청래 최고위원의 1기 출발 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뭐 김병주, 김민석, 이현주, 이제 전현희는 좀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그 한준호라든가를 봤을 때는 이재명 체제의 어떤 확고한 그런 그 최고위원들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은 겉모양새는 예우를 갖추는 걸로 보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 문파, 소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그 어떤 패거리, 그러니까 그의 문파들의 그 하나의 그 모임, 뭐 조국을 유시해서 기타 다른 요즘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김부겸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같은 경우 그런 그 일대의 어떤 그 다시 흩어 헤쳐 모이는 문파의 그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마 면담을 하면서 확고하게 어느 정도의 이제 보여주는 선을 긋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차별적인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군단을 꾸리고 지금 갔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을 같이 가서 만나기 때문에 과거의 명문 정당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주도권, 헤게모니적인 민주당의 어떤 세력을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과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정치적인 그런 실세의 역할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 뭐 총선 때도 뭐 한 몇 석 정도는 아마 제 내피셜이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7석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내막적인 거래가 있어서 컷오프를 시키지 않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문파의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하지 않았나.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고민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꾸리고 간 그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그 일행, 이 2기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를 이렇게 주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조국을 유시해서 다시 소집하고 다시 재소집하는 문파 중심의 그런 일당들하고 같이 재소집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는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마음은 모든 것을 이 대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대표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고 대통령에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적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은 한 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말 안 해도 잘 알겠지만 대장동이라든가 또 그 코로나 막판에 홍남기 그
재정 지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지원을 못 받았던 것이죠. 대통령 한 말이면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뭐 결국은 뭐 대선에서 실패를 한 게 이재명 후보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늘 만남이 가시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전임 당 대표로서 또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에티켓, 좀 예의적인, 그러니까 예의를 구하는 또 뭐 민주당의 어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보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역사적인 제대로 된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최고위원들을 같이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아련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모양새는 좋다, 이것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같이 아련하고 인사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익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전에와 같은 그런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을 갈라치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 쪽에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지금 철저하게 오늘 찾아뵙고 하는 대화 내용은 상투적인 얘기일 뿐더러,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는 내 체제가 왔으니 당신은 관여하지 마라. 다만 내가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대우는 해주겠다. 다만 내 체제가 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지도나 방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말고, 내 이재명 당으로서, 이제는 명문 정당이 아닌 이재명의 당으로서 민주당을 꾸려가겠다,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 총선의 불경에 참패했던 아주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석 차지했죠. 막판에 숟가락 얻는, 그러니까 숟가락 신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숟가락을 얻는 그런 행태를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고, 또 뭐 조국 대표도, 저도 뭐 이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만 조국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다 일은 다 곰이 부리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렇게 결국은 제3자가 취해가는 숟가락 신공, 숟가락 얻기의 신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많은 험난한 그런 세월을 지내왔고, 소위 이재명 대표가 금식, 단식까지 하면서 죽다 살아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걔네들의 문파들의 소위 작태들에 대해서 이 대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위 이제 대형 스피커들이 말하는 갈라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아직은 이 대표가 지금 완전한 정권이나 권력이나 그런 공식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속마음을 지금 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 어떤 야당이든 진보 여당, 그러니까 야당이든 보수 여당이든 그 보수층에 있는 세력을 결집해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어떤 그 갈라치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차별적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다만 속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 그래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을 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표라도 보수에 있는 쪽, 또 내지는 지금 야당, 소위 말하자면 민주당의 그 잔존 수박 세력들까지도 끌어모여야 한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용적으로 끌어는 가는데, 그걸 차별화를 하는 순간 저쪽에 있는 여당에 있는 일부 보수, 합리적인 보수층이 이 대표한테는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문재인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수 쪽에요. 그게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역할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존에 있는 그 수박들의 어떤 민주당의 세력, 그러니까 과거의 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그들과 차별성 있게 하지 못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기는 자기는 반대한다.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의 일부 합리적인 보수 세력도 가져오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수박들의 세력도 자기의 우군으로서 가져오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합리적일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대표는 당연히 그 대선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표의 결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일부러 지금은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된다. 그것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왔을 때, 그때 자기의 뜻을,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그 자기 뜻을 그때 가서 펼쳐도 늦지 않다. 아마 그때는 뭐 피바람은 안 해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개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대표의 그 기본 시리즈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뭐 개혁은 은밀하게 신속하게 하라고 이 대표가 평상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개혁하기 이전까지는 고양이가 쥐를 잡기 이전에,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하기 이전에 발톱을 숨기고 은근슬쩍 은근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절호의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고양이는 쥐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쥐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 완벽한 원샷 원킬 하기 위해서 이 대표는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속내에 있는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야당의 소형 그 유튜버들, 이재명을 지지한 유튜버들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이 대표를 대신해서 그 등짝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간지러운 부분을 내 손으로 머리를 못 깎거든요. 내 손으로 등을 못 긁거든요. 내 간지러운 부분을, 내 머리를 내가 못 깎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그런 형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형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기존에 있는 수박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의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대표는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표가 얘기하는 건, 보통의 이 대표는 상당히 그 지능적이고 스마트하고 정치적인 어떤 거의 뭐 달인이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선도 그렇고 정치를 바라봤을 때 상당히 많은 그 생각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이해타산적으로 어떤 게 지금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어카운트빌리티를 봤을 때는 분명한 그런 그 실적이, 그 어떤 성과에 대한 그 실적들이 경기도 성남 그걸 봤을 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을 가기 위해서 어차피 표의 결집인데, 표의 결집을 위해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아련을 하는데 A를 최대한 갖추면서도 아마 그 진영,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2기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진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전시효과, 그러니까 유시효과라고 하죠. 이제는 그 문재인의 명문 정당이 아니다. 이건 과거에 수박들이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이전에 있었을 때 명문 정당이지, 지금은 이제 명 정당이다. 이재명의 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됐다. 단 지금도 아직 15%에서 20% 내에 수박들이 이 문재인의 그 어떤 따르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 뭐 부산에 뭐 누굽니까? 뭐 이재성인가 김재성인가, 걔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쪽을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 떨어졌죠. 그 젊은 여자애 걔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을 보수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것이고, 진보에서도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을 좋아하고 이재명이 요구하는 그런 당원들, 국민들은 문재인을 싫어합니다. 사실. 왜? 문재인의 그 뜨끈미진한 그런 행동, 그리고 상당히 그 문재인의 어떤 그 촛불로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촛불로서 탄생한 정부인데 개혁은 아무것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그냥 다시 출마할까요? 정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정말로 양심도 없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출마할까요? 뭐 잘했다고 다시 출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리석어다? 아니면 우중 정치에 지금 빠져 있다? 중우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든 모든 그 시스템이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SNS든 뭐 유튜브든 페북이든 다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고 정치 돌아가는 것은 국회의원들보다 더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 중우 정치에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대형 유튜브 스피커의 말 한마디에 왜 갈라치기 하느냐, 뭐 하느냐 하면서 지금은 뭐 새를 모을 때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정치를 위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소위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집권의 세력은 자기 이익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을 이해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많이 배신을 당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은 정말 부동산값 쳐 올려놓고 많은 서민들이 힘들게 했죠. 그래서 싫어하기도 하고, 개혁해라고 앉혀놨더니 언론개혁, 검찰개혁 아무것도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공적인 것은 그런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뻔뻔스럽게도 다시 출마할까요? 그런 얘기를 작태를 하고, 응당 지금 뭐 이렇게 지지하고, 아마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정치를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면 빨리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뭔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선을 그어줘야 되고 분명하게 차별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 왜 비판을 왜 못합니까? 비판할 수도 있고, 잘못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이런 부분은 잘했다, 이런 부분은 잘 못했다라고 역사가 심판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미지 정치, 이제 조국 대표도 그런 이미지 정치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죠. 그런 그 이미지 정치나 팬덤 정치를 지금도 써먹으려고 하는 게, 이 팬덤 정치 시대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막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요.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또 이런 SNS,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그 허와 실, 거짓과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고 표로서 바로 결집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예가 뭡니까? 지난번 정봉주 최고위원이 떨어진 게 바로 뭐 2, 3일 만에 뭐 그런 그 뭐 1등, 2등 가다가 바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6등으로 가서 최고위원회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애방을 하는 그 이재명 대표 일단은 그 최고위원들이 함께 지금 가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점심 먹고 지금 가고 있는, 아직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만날 것 같은데, 예의는 갖추되 이제 이재명이 정당이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문파들 전혀 지난 그 총선같이 관여하지 마라. 이제는 내 정당으로서 앞으로 내 대선은 내한테, 당 대표한테 맡겨놔라. 다만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의는 분명히 갖출 겁니다. 그건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고, 다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야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쇼맨십이나 보여주기식, 또 팬덤 정치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는 이제는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다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습니다. 뭔가 성과로 보여주고 그 결과물로 보여주는 그런 정치인들을 바라지, 이제는 말만 뻔지름하니 하는 정치들은 이제는 이제 끝장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찍어줄 것이고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입니다. 그 여당도 그 권무술수나 그 정치적인 정치꾼들이 뭐 득세해서 앞에서는 하에다 뒤에 가서는 그렇게 행동은 그렇게 않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미 눈밖에 벗어나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문재인의 그동안의 성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은 오늘 그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는 방점을 찍는, 이 대표가 제2기 최고위원들과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점을, 새로운 출발점을 갖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산마을 면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주 지혜가 있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은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누구보다도 더 그 괘씸함과 분노함과 그 억울함과 그 어떤 정말 그 배신의 정치에서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흥선대원군 또 한신과 같이 그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그 정황, 그런 상황에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 대표는 분명하게 납작 엎드리고 정치인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만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제2기 최고위원들과 함께 대동해서 가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체적으로 모습들이 문파가 아니거든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뭔가 새로운 그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쇼맨십으로서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위시적인 효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을 오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상한 그 메타포적인 어떤 그 복선이 깔린 뭐 감자를 씹는다든가 오늘 음식을 어떤 걸 대접할지 몰라도 무슨 옥반인가 그런 그 평양 음식 있지 않습니까? 옥에서 먹는 음식 그런 걸 대접한다든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다만 조용히 본인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문다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수에서는 옛날부터 2년 전부터 발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런 어떤 깐부의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보수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환영을 하고 난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코가 석자기 때문에 오늘 이 처신을 잘해야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복선이 깔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이상한 걸 올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무슨 메밀꽃 에서 우산 하나, 검정 우산 하나 딱 그게 하고 쫙 먼 산을 바라보고 지금 그런 모습은 안 어울리거든요. 지금은 싸울 때지. 지금 본인이 그런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정당하게 등산화나 전투화를 딱 신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살아있다 뭔가를 보여줄 때지. 지금 등을 딱 지지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했던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무슨 참 핍박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그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그 평산마을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을 했을 때 상식적인 얘기는 하겠죠. 서로 존중하고 또 어르신이라기보다도 기존의 대통령 전임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애우를 하고 아련을 하고 대화를 가벼운 담소를 나누겠죠. 그렇지만 그 담소 이전에는 이미 이재명의 정당으로서 이기체제가 출범이 됐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는 관여하지 마라 라고는 무언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넌지시 알리는 그런 것이 오늘 모임이지 않을까, 오늘 만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어느 때가 오면은 아마 1년이든 2년이 때가 오면은 전 대통령, 민주당의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완전한 차별성을 갖지 않으면 대선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장담할 건데 이재명 대표는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갈라치기네 뭐네 그런 이상한 소리를 대형 스피커에서 하는데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혜롭게 입을 닫고 1년, 2년 점점 대선이 다가오면 언젠간 대선이 올 거 아닙니까? 빠르면 1년이고 2년인데 대선이 다가올 때 반드시 전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을 하고 그에 대해 본인은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국민들한테 내보이고 그 이재명의 그 사이다 같은 발언과 행동, 그 신속하고 그 실행에 옮기는 그런 행동을 국민들은 원하는 거거든요. 또 합리적인 그 보수 세력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과의 차별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마음속에 조용히 닫고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하고 예우를 갖추지만 반드시 언젠가 점점점 대통령의 어떤 그 출마 기간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행보가 나오면 이현주와 김병주, 김민석, 한준호를 이슈한 그 최고위원들 누굽니까? 전현희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현희도 마음을 바꿨고요. 포함을 한다면 그 5명의 그 어떤 그 뭡니까? 레인저라고 그래 레인저 그 불멸의 레인저를 통해서 과감없이 저돌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60%, 50%에서 70%까지 80% 가까이 지지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건
그 차별화를 시키십시오. 이걸 단절시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과거를 밟아서 짚고 올라서야지 자기 빛이 나는 것이지, 태종도 마찬가지로 세종이 나오기까지는 태종의 많은 피해 숙청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든 옛날 노무현과 김대중이도 그랬거든요.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전임 대통령이야지 존경을 받는데, 지금 문재인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깐부 역할을 했고, 과거에 이미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결속, 서로 간의 내통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제서야 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하고 하는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원래 2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이제 내임덕이 오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뭐 전임 대통령 수사는 원래 집권 초기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가면은 뭔가가 지금 달래기지 않느냐, 보수 세력의 결집과 달래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30분을 좀 초과됐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마치고, 오늘 평산마을 방문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제가 제목으로 오늘 썸네일을 제가 만들고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하여튼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게 머리를 좀 검정으로 좀 머리를 들었더니 상당히 좀 젊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만족하고요. 여러분들도 제 머리가 이렇게 좀 검정이 좋으면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